사람들이 민지 씨와 미나 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저 둘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지옥에서 민지와 미나는 가장 적극적인데 동시에 가장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긴 어렵거든요. 적극적이면 부담스럽고 편하면 애매해지는데 그런데 둘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외모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구조의 차이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민지와 미나가 왜 인기가 많냐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볼 건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언제 편해지고 언제 갑자기 부담을 느끼는가 말입니다. 민지와 미나는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걸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둘을 통해 연애 말고도 직장과 친구, 인간관계 전반에 그대로 쓰이는 하나의 인간 패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인기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오래 붙잡고 싶어하는 매력이 아니라 다가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절당해도 덜 아플 것 같은 사람. 이 기준으로 다시 보면 민지와 미나의 말투, 타이밍, 질문 방식이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 겁니다.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이 두 사람이 왜 인기가 많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솔로 지옥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번 주에 1화부터 4화까지 한 번에 방영이 됐는데 근데 상당히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이죠. 이 민지 씨랑 이 미나 씨.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은데요. 미나 씨 같은 경우는 첫날에 편지 넣는 그 장면에서 세표를 나수 씨가 먹기도 하는데 상당한 인기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민지 씨도 만만찮죠. 네, 첫날에 바로 남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아서 성민 씨랑 청국도에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두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뭐냐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기를 받지 못할까? 제가 봤을 때는 예진 씨도 그렇고 희선 누나도 그렇고 고은 누나, 네, 왕눈이라고 별명 붙인 고은 누나도 그렇고 다들 미인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정말 이분들이 자기소개 때 했던 뭐 세 걸음마다 한 번씩 고백을 받는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들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이 언니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우리 민지 누나도 그렇고 나수 누나도 그렇고 남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거나 뭔가 함께 있는데 크게 이제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마 미국이라서 조금 더 그런 문화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제가 첫인상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 2화를 기준으로 새로운 잠재적인 빌런 1위로 지금 등극한 성훈 씨, 성훈 씨도 그렇고 문화권의 영향이 없진 않아요. 솔직하죠. 근데 그 솔직함이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미나 누나는 남자들이 자신들에게 대해서 다가올 때도 막 크게 부담스러워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되게 친구처럼 격식 없게 툭 대하는 그 모습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태도를 바로 우리 성우 씨한테 이식을 해버리니까 굴러가지가 않죠. 예, 여성이 그런 모습을 대할 때랑 남성이 그런 모습을 대할 때 조금 태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남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무래도 현재 한국 문화권에서는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게 조금 더 많긴 하잖아요. 혹은 여성이 대시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우리 희선 누나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따로 우리 희선 누나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 따로 이런 식으로 단둘이 이제 사과를 준비를 하러 갈 때나 이럴 때 희선 누나처럼 따로 해야지. 성훈 씨는 너무 대놓고 얘기를 했죠. 대놓고 티를 내서 이 미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택권이 좁혀진다고밖에 느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는 2화 초반부 때 두 사람이 요리를 준비할 때도 이 성훈 씨가 미나 누나한테 뭐 준비할 거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미나 누나가 바로 얘기하죠. 저희가 스테이블이나 준비해라고 그런 말투를 하는데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쉽게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그 태도를 보고 미나 씨는 진정성이 있다고 듣기보다는 정말 가볍게 그냥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이것이 미나 씨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속을 표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에게 오는 남자들에 대해서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저럴 수 있지라고 대하는 태도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국 문화권 등 서양권에서는 조금 서슴없이 대하는 그런 문화권의 영향도 없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라면 성훈 씨가 자기한테 그 대화 신청할 때 제가 미나 씨랑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받아주더라고요. 물론 할 말은 다 해요. 네, 여자들이 남자들을 거절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이 미나 씨는 이 앞에서 다 합니다. 첫째, 가족 같다. 두 번째, 편하다.
세 번째, 웃기다. 모든 콤보들이 다 나와서. 제가 연애 프로그램을 나는 솔로를 비롯해서 많이 리뷰를 했는데, 거의 한 기수당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말들을요. 이 미나 씨는 우리 성훈 씨한테 연속으로 따다닥 쏟아붓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한, 미나 씨랑 성훈 씨는 여기서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은 성훈 씨도 관계를 유들유들하게 잘 조절하고, 남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어떤 모습을 가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또 예민하게 까칠하게 구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을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했을 때 확 마음이 이제 돌이켜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갑자기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막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정말 명쾌하게 너 나 좋아? 나 너 좋아? 이것만 확인하고 서로 마음이 맞으면 우리 같이 함께 했는데 더 집중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나 씨 털털하고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또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거칠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을 잘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또 외모도 또 아기상이더라고요. 귀염귀염하게 외모적인 것들도 같이 결합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호의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나 씨에게 느껴지는 남자들의 그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하게 좋아하는 그 감정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내가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빙빙 돌아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솔로지옥에 나왔던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미나 씨도 그렇고 요 민지 씨에게 호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솔직하잖아요. 이 언니도 그렇고 이 언니도 상당히 솔직하죠. 중간에 성리 씨 만나가지고 수박 뺏어 먹는다고 해가지고 수박 뺏어 먹으면서 정말 이제 털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속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 좋아. 난 넌 이런 게 나는 너의 이런 게 마음에 들어. 승희 씨 대화 좀 할까요? 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고은 씨랑 다른 사람 보고 있는 앞에서 현우 씨가 민지 씨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니까 바로 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지 누나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또 이 두 분 모두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말을 붙일 줄 아는 센스도 있죠. 우리 민지 씨도 성일 씨한테 먼저 말을 걸 줄 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나 씨는 수빈 씨와 대화를 할 때도 이 수빈을 유심히 보기도 하면서, 그 이후에 수빈이 충분히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 시그널과 암시를 줄 만큼 다 줬죠. 자, 미나 씨 같은 경우는 먼저 수빈 씨에게 이상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수빈 아재가 나는 키가 큰 여성을 선호한다. 그리고 솔직한 분 얘기한다. 그 이상형이 자신의 바운더리에 틀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바로 나네? 바로 훅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 얘기하는 거 같네? 바로 묶어버려요. 나는 여기저기 막 찔러보는 스타일 안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밑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우리 미나 누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관심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수빈이 한 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요, 미나가 찔러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수빈에게 이상형 물어보고 그것이 자신이 충분히 해당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바로 보다 솔직한 분? 나 좀 솔직하지 않나요?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빈이 나는 성격을 더 많이 본다. 그 다음에 미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좀 제잘제잘 조잘거리는 성격이다. 나는 좀 말이 많은 편이다. 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찔러보는 스타일을 안 좋아합니다. 라고서 다시 공격으로, 공수 전환이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빨라요. 지금 두 사람이 일치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동시에 일치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성향이 맞다는 것도 확인되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르더라도 맞춰줄 의향이 있다는 거를 이 짧은 고구마 데이트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지금 순식간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달라. 그러니까 수빈이가 그렇게 얘기하죠. 질 자신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커플들이나 대화하는 사례들 보면은 따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미나는 딱 이것만 보잖아요. 성격 어떤지, 이상형 뭔지. 아메리카식 쿨하게 쿨하게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잠재적인 빌런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성훈 아재랑도 비슷해요. 첫인상 마음에 들었고 너 이상형 뭐야? 나 너한테 잘 자신 있어. 어떻습니까? 미나가 할 때랑 성훈이랑 할 때랑 온도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둘의 방법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우리 민지 누나랑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지 누나도 똑같죠. 우선 데리고 와. 잠깐 대화할까요? 네, 우선 승인이 아저씨한테 대화를 딱 건 다음에 바로 확인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 누구냐? 이거냐 저거냐? 쿨하게 딱딱딱 맞춰보고 괜찮다 싶으면 나와 유사한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는군요 라고 해서 승일이 마음속에 자신과 미나가 있다는 걸 체크를 하는 거죠. 즉 이 사람들 민지 누나랑 미나 누나 모두 1화 때 예진 누나랑 재진 아재랑 대화할 때랑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진 누나는 나이가 조금 많은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어떤 틀이 하나 있어요. 자, 이는 성민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틀에 대해서 호감보다도 때로는 그 틀을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도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성민 아저씨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자는 우리 예진아 씨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그 나쁜 거냐 잘못된 거냐
그런 이유로 해서 약간 좀 까탈쟁이인 이 두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고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시하느냐? 성향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민지 누나는 성민 씨가 자기보다 나이가 같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을 꺾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외모는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 등 나이를 따지거나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는 미나 누나도 마찬가지죠. 딱 보고 내가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만 체크를 하는 거야. 반대로 요 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이 관계를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어디까지 설계하느냐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정에만 직진을 하다 보니 끝에 가서 막다른 골목에 마주할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요 예진 씨라든가 성민 씨는 나름대로 자기 감정으로만 행동하진 않잖아요. 조건도 따지고 이것도 따지고 이 사람 나이도 따지고 저런 것도 따지는 그 대가로 조금 더 까다롭게 고른 그 대신에 훨씬 더 자신의 성향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감정이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감정이 틀어지면 다음날 남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아메리카식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들이 뭐 결혼해서 뭐 바람을 핀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 단계에 있어서 서로의 감정을 지탱하는 원인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둥이 부러지게 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반대로 여기는 쉽게 사귀는 않지만 여러 개의 기둥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가 좀 흔들려도 다시 다른 기둥들이 붙잡아줘서 감정을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민 씨도 그렇고 우리 예진 씨도 보편적인 틀에 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명쾌하게 자기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남자들도 수월하게 호감을 표현하고 이럴 수가 있지만 여기는 계속해서 간을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 건가? 또 그리고 관계가 잘 흘러가다가 이 사람들 스타일상 뭔가 좀 안 맞는 게 하나 있으면 분명히 가다가 이런 식으로 예진 씨가 재진 씨를 X 쳤던 그 느낌처럼 엎어질 것 같은데 머뭇거리게 돼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들 못지않게 빠르게 후 갈 수 있는데 반대로 그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진했을 때 깨지고 깨졌을 때 리스크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여기는 바로 알아볼 수가 있죠. 얼굴에 티가 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얼굴에 티가 나니까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민지 씨랑 미나 씨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 다들 짝을 찾아 나서겠지만 초반에는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민지 누나랑 미나 누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인기라기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일정 이상의 깊이로는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맨살을 많이 내놓는 요 프로그램 특성상 뭐 환승연애라든가 뭐 나는 솔로 같이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요 두 분을 다루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생각대로라면 이 두 사람에게 다 꽂혀야 되거든요. 뭐 4대4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고은 씨랑 또 성민 씨가 잘 되는 것처럼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승자와 패자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천국도와 지옥도를 나눠서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더 방송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떤 모습이 나온다? 정말 이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물론 1화 때는 제일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천국도에 가게 되었는데 2화 때에는 자신의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지 않습니까?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지만 천국도에 가게 되는 등 조금씩 이 프로그램 내부에 경쟁을 내재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경쟁을 위반하는 요소들 새롭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많아져요.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도 그렇고요. 특히 저는 성민 씨가 인기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은근히 또 인기가 많네요. 이처럼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보는 이제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 무용수인 재진 씨 처음에 뒤진지고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쭈구리가 돼가지고 주영 씨를 이제 뒤쫓는 입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또 주영 씨랑 잘 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끊임없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가령 저는 현재 아재가 되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또 쭈구리가 되더라고요. 여성들이 보는 게 외모도 있지만 또 성향이라든가 성격,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또 보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변수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결국 프로그램이 스스로를 배신하는 효과들이 일어나요. 왜냐? 외모뿐만 아니라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소들도 조금씩 가중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적인 요소들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결국엔 전쟁이 아닌 모두가 승리하는 비제로섬적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설계를 했죠.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이기냐, 누가 이제 알파녀가 되냐, 누가 최고의 인기남이 되냐 이런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반부 가면 갈수록 각자
내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끌리는지에 대해서 솔직해짐으로써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이 프로그램 내부에 내재해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민지와 미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열어둡니다. 그래서 상대는 판단당한다는 느낌 대신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 구조는 연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편한 사람, 계속 말 걸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전부 이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나를 흔드는 사람보다 내 판단력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민지와 미나가 보여주는 건 알파냐냐, 인기냐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설계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